주영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인생 코디를 만나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는 주인공의 고민입니다. 인생 코디. 안녕하세요. 혹독한 인생 코디를 만나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22살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갈란다. 빨리 취직하는 게 내 꿈이다. 뭐? 군말 말고 인문계 가라. 3년 뒤, 네, 대학 안 가고 기계 일할랜다. 기계 자격증도 몇 개 땄다. 군말 말고 4년 뒤에 대학 가라. 짓소리 못할 정도로 무서운 코디는 2살 터울의 친언니인데요. 결국은 네가 원하는 대학에 갔지만은 전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니야는 이번에 너 포도 아가씨 대회 한번 나가자. 알았나? 싫다. 내 전혀 관심 없다. 군말 말고 나가라. 그래. 이번에 한 번이 정말 끝이다. 알았나? 내 대신 앞으로 내 뜻대로 살 거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14kg이나 빼면서 출전을 했는데 글쎄 그랬는데 그만 1위를 했어요. 자자자자 됐다 이거지? 이제 미스 코리아 준비하지. 말 말고 다이어트 해라. 알았나? 제가 언니의 콕도각시 인형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하는지 저 정말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저희 언니 좀 말려주세요. 아니 이거 미인 대회는 또 우리 현영 씨가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미스 경기, 미스 인천, 오. 예, 그 외 지역에 뭐 이런 거. 지역을 많이 바꿔가면서 다니셨네요. 네. 딱히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좀 부럽네요. 1위를 했다고 해서 저는 사실 여기 나오실 분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아, 이 포도 아가씨니까. 네. 포도 아가씨 1위에 빛나는 이 동생 주인공 나와주세요. 야, 이런 부담스럽겠다. 조준호 씨, 예, 요번에 조준호 제일 씨 신나게- 소개팅 아니에요? 세 번째 중에 이번이 제일 신나게 나가셨어요 지금 보니까. 자, 나랑 말도 안 했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22살 정문지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인이시네. 언니가 인생 코디라고 할 정도로 진짜로 이렇게 간섭이 심해요? 작년에 갑자기 저보고 미인대를 나가래. 아까 그래, 나갔던 포도 아가씨 미스 무대에. 코리아. 아, 포도 아가씨. 언니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안 하면 끝까지 쫓아올 사람처럼 이렇게 쫓아올 정도로 닥달해요, 저를. 계속 할 때까지. 계속 할 때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대회 얘기하고 눈 감을 때까지 대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협상을 했죠.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 대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갈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던 됐다. 2번 다시 이 대회를 나가지 않을 거고 날 터치하지 마. 그게 조건이었어? 그쵸. 네. 그러고 와서 대회를 나갔는데 엄마나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나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포도 아가씨 대회 1위 수상 당시의 사진을 한번. 아우, 이쁘다. 아우, 이쁘다. 포도 아가씨. 아이고야. 아니 포샵 없이 허리가 저 라인이 나온 거예요? 아유, 저거 완전 꺾었죠. 보고 있는 거죠? 저거 완전 꺾었어요, 저거. 너무 예쁜. 아니 그 한번 해봐요. 네? 대회 때 하듯이. 제가 멘트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줘봐요. 영천포도의 만면이가 되겠습니다. 만면이. 언니가 그렇게 안 시켰다고 지금. 와. 저기 조준호 씨 표정 관리 좀. 마냥 좋으신가 봐요, 준호 씨. 아까는 얘 사유리 씨가 이상형이라면서요. 전혀 다른데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이제 갈 때가 돼요. 언니는 몇 살이에요? 언니는 몇 살이에요? 이미 언니를 스캔하셨어요. 언니랑 소개팅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기회가 되면 오,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이따가 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좋지 않으면 이렇게 표정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왜 뭐가 잘 안 맞고 싫어요? 미인대를 준비하면서 제일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가면을 써서 무대에 올라야 되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구두를 신어봤어요. 근데 구두를 신는데 이게 12cm, 15cm 힐을 신어야 돼요. 발에 맨날 물집 잡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자기도 그랬다고 야 워킹 해봐, 야 포즈 지어봐, 스피치 해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그게 좀 언니가 이제 제 전기 출신이에요. 전기수. 네, 전기수 출신. 전기수. 그걸 전기 출신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언니는 어떻게 됐어 결과? 언니, 떨어졌어? 떨어졌어? 언니는 4등. 언니는 4등. 4등. 아, 아, 수능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못 이루니까는 본인의 꿈을 저를 통해서 막 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언니 꿈이 옛날부터 모델, 뭐 미스 코리아 이런 거였고 저는 싫어요. 14kg를 뺐어요. 포도 근데 아니 나가는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거를 다 뺐지? 집에 있으면 편안한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편한 옷 있으면 야, 네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하고 야, 네 막 몸에 셀룰라이트 쩐다 이런 말들을 되게 하고 어릴 네. 때부터 살이 있어서 얼만큼 뺄 수 있을까를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진짜 나가기 싫은 거죠 미스 코리아를. 네, 나가기 싫어. 정말 나가기 싫어. 저기 조준호 씨 때문이라도 빨리 언니를 네, 만나봐야 돼. 언니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도 이쪽으로 묻겠습니다. 조준호 씨 어떻습니까? 조준호 씨 어떻습니까? 아, 지금 애인 있는지 여쭤봐야지 먼저. 아, 있어요. 우리 동생의 고민 어때요? 언니는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냐면 밝은 에너지랑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는 자기 본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던 걸 제가 꺼내준 거거든요. 그거를. 아니 그 신경 쓰고 하는 거 자체가 싫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회 나가는 거 자체가. 근데 일단 이관왕이었어요. 인기상도 받고 직도 받고. 가능성 있네. 정말 저는 그때 그걸 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진짜 그냥 보기 겨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언니가 코디를 해주고 있잖아요. 동생 인생을. 네네. 목표는 뭐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문지가 올해 3, 4월에 그 미스 코리아 지역 예선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나갔으면 좋겠는 거. 수상을 하면 코리아로 가나요? 네, 당연히. 코리아로 가서 수상을 하면 유니버스로. 이야. 근데 동생은 미인대가 언니 꿈이라서 시키는 것 같다. 꿈은 맞죠. 한이 된 건 맞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근데 어릴 때도 저도 이제 미인 대회를 나가서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뻤네. 이야. 대상 받았네. 와. 이 할머니였구나. 여기 영천포도 아가씨 4위 할 때. 그죠? 아 근데 이 진로에 있어서 동생의 의견을 너무 묵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예요. 좀 이런 쪽으로 가면 네가 조금 더 쉽다고. 묵살은 아닌 것 같아요. 스파이크에서 봤어요? 네, 즐겨봐요. 영재가 그러다가 참을 했어요. 영재가. 중요한 게 꿈이 바뀌어요. 맨날 바뀌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호학과 전공을 하겠다. 근데 또 갑자기 경찰 공무원을 하겠다 해서 학원을 끊어줬고 딱 3주 전에는 갑자기 자기가 한이 많대요. 한이 많아서 판소리를 배우겠다. 갑자기 판소리를 배우겠다. 확 바뀌네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확고한 꿈이 있으면 제가 굳이 안 그래요. 처음에 고등학교 진학부터 대학교 학과를 고르는 데까지 엄마와 언니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대피하고자 그 경찰 공무원 시험. 근데 이것도 안 되다 보니까는 객관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분이 좀 나와줬어요. 제가 만약에 문지였으면 전 진짜 언니랑 머리채 뜯고 싸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왜냐면 미인 대회 하는 과정에서도 매일 만났었는데 되게 맨날 울었어요. 아, 나 어떡하냐,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해봐라 하기 그렇지. 싫다고. 근데 문지 성격상 문지가 진짜 착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끼리 막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문지가 못 먹는 음식이 있어도 저희가 먹고 싶다 하면 따라가요. 야. 그래서 뭐 그냥 안 먹고 가만히 있어요. 와, 대박이다. 티도 안 내요, 싫은 티도. 그 정도로 착한 애라서. 근데 그와 반대로 언니는 성격이 굉장히 단호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간섭을 많이 하면 자기가 찍어놓은 남자랑 뭐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냥 학생 때 이렇게 남자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지 찾아요, 일단 언니가. 그냥 수소문을 해서 찾고 그다음에 뒷조사까지.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야, 헤어져. 이유는? 그냥 걔가 별로래요. 한 번은 정말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요. 고등학교 때 그냥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뭐 밖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니 그 남자한테 이런 거예요. 뭐라고? 야, 야. 미친. 네가 문지랑 왜 만나? 네 주제 파악을 알고 만나. 헤어져. 네 주제 파악을 알고 만나. 헤어져. 완전히 진짜 엄마구나. 약간 이런 엄마들이 결혼 이런 전에 식으로. 하는 건데. 얘를 왜 만나? 그래가지고 난 언니가 만났던 사람이가 그건 아니었죠. 그런 경우만 할 수 있지. 뭐냐면 이거에 그냥 딸같이 아버지 같은 마음? 그런 마음 있잖아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좀 솔직히 저는 문지가 되게 아까워요. 진짜 그냥 문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니도 진짜 저런 말 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평생 왜? 내 동생이 왜 어디가 없었어? 아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저도 언니가 있는데요. 저는 좀 대들었거든요. 이렇게 좀 내가 정말 언니랑 대판해서라도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 울기도 해보고 그냥 진지하게 얘기도 해봤는데 일단 안 통해요, 언니는. 그리고 저를 약간 만만하게 보는 건지 말을 할 때 약간 좀 독설을 하는 게 있어요. 독설? 말을 할 때 악담해요, 악담? 제가 이제 귀 옆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야, 니 더럽다고. 더럽다고. 가리우면서 다니라고. 그러니까 언니 말에 항상 좀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위축되고. 미인 대회 할 때가 제일 좀 그랬었던 게 먹는 게 없으니까는 영양도 부족해서 탈모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지. 더 그렇지. 그리고 독감에다가 너무 심해서 폐렴까지 와가지고 항생제에 맞아가면서 한 달에 입원을 2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원인이 다 스트레스라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래라고 얘기를 하면 네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그래서 이제 혼자 또 계속 또 끙끙 앓다가 정신과를 결국에 갔어요. 상담 받았어요? 상담을 받게. 몸도 힘든데 솔직히 제일 힘든 거는 마음이 힘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좀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20대 때 청년들은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나 마음의 병이 있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건 사람마다 본인의 좀 다 경험이지. 다르고요. 그건 본인의 경험.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미인 대회는 나가야 돼요? 일단 뭐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저는 거기를 응원해 줄 그건 있어요. 그럼 안 나가도 돼요? 뭐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아니 확고한 있으면. 목표가 뭐 있건 없건 본인이 나가기 싫다는데 싫다는데 왜- 그걸 나가야 돼요? 근데 하면 잘해요. 근데 하면 잘해요. 아니 그걸 거절을 못하니까 성격이 그렇다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진짜 나가기 싫고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세상 진짜 제일 싫어요. 언니한테. 그렇게 자꾸만 말을 해버릇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지 돼. 그냥 계속 평생 참고 살 거야? 근데 왜냐면 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아니까 동생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언니 말을 거역을 못하는데 서운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언니는? 말해. 아유 울렁. 말해. 아유 울렁. 말해봐. 언니 무서워. 말해봐 문지야라고 이제 언니도 따뜻하게 얘기해줘야지. 아니 사실 지금 계속 눈물을 네. 흘리잖아요. 근데 그 사실 눈물의 의미가 동생도- 뭐겠냐고. 언니는 얘기하잖아요. 확고한 꿈을 얘기하지만 살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확신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있잖아. 세상 사회에 나갈 때 뭔가를 좀 갖고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서 찾는 사람도 있어. 30에 찾는 사람 있고 40에 찾는 사람도 있어. 다 달라.
자, 오늘은 그래도 해봐. 해야 돼요, 언니. 얘기를 안 하면 언니를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맞아. 언니도 알아야 되거든. 언니야 미인 대회 나간 것도 솔직히 많이 힘들었고 근데 언니랑 언니랑 엄마랑 너무 원했던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집에 오면 기댈 곳도 없고 근데 힘들어서 밖에 나갔던 건데 왜 맨날 밖에 나가냐고 집에 안 붙어 있냐고 뭐라 하고 근데 왜 자꾸 또 대회를 나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싫어 나가기 그래서 못하겠어 안 할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언니는 사실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줄 진짜 몰랐던 거예요. 자, 언니 답을 들어볼까요? 지금 동생은 어렵게 꺼낸 거거든요, 지금 언니한테.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목표를 하루 아침에 잡기도 힘든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찾으려고라도 그걸 보여주면은 아니 그 그래서 모습을 미스코리아 보여주든 안 보여. 미스 코리아는 안 나가도 된다. 그래,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좀 찾고 그러니까 좀 찾고 아니, 언니는 꿈이 뭐예요, 언니는? 언니는 확실하게 찾았어요? 왠지 코디. 저는 그러니까 좀 저는 진짜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게 본인이 저렇게 나가기 싫어하는데 도대체 왜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내보냈다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생겨서 오히려 자존감 더 낮아지고 거기서 상처만 받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만약에 동생이 진짜 하고 싶은 방향을 언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옆에서 조언해주고 같이 응원해줄 생각이 있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미스 코리아 이제 그만하고. 네. 어떻게 보면 20살, 21살 그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을 대학 생활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회 하느라고. 네, 대학 생활을 좀 즐기면서 학교에 동아리 이런 거 좀 들면서 동아리. 하고 그런 걸 좀 누리면서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동생이 언니가 바라는 식의 계획이나 꿈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꿈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미스 코리아 안 나가도 되나요? 어때요? 미스 코리아 안 나가도 되나요? 네. 네. 꿈이 마음에 안 동생을 드는 내려놔요. 동생을 내려놔. 그냥 본인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또 말처럼 쉽게 안 되죠, 그게. 도무지 이해가 내려놓으라는 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그리고 언니 나이도 2살 차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생 한 5, 60 정도 산 것 같은 분처럼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근데 내가 괜히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언니 나쁜 사람 만든 것 같아. 야, 이거 봐. 이렇다. 이게 이런 동생이라고. 이런 마음이야. 내가 괜히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언니 나쁜 사람 만든 것 같아. 야, 이거 봐. 이렇다. 이게 이런 동생이라고. 그래도 내 인생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 얘기해. 당당히 얘기해라. 뭐든지 대가가 필요하다. 언니는 언니 인생이고 내 인생 다른 그리고 거지. 언니가 욕먹는 게 낫다. 언니들은 받아준다. 괜찮다. 그래서 형제자매다. 현관 들어갈 때도 기분이 그러면 기분 그대로 표정도 짓고 이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형제자매지. 얘기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언니야. 못 살아. 은지가 욕먹는 게 좋아요. 차라리 내가 욕먹는 게 좋아요. 제가 욕먹는 게 낫죠. 그래요. 은지가 요 속이는 얘기 다 하는 게 낫죠. 언니 한동안 돌아다니지 말아요. 네. 괜찮다. 얘기해라. 괜찮다니까. 언니 하라잖아. 일단은 미스 코리아는 안 하고 싶고 하지 마. 안 하고 싶고 하지 마. 그 얘기 갑자기 이렇게 싸우자는 거잖아. 하지마 대사를 좋다고 하던지. 그리고 큰 거 안 바라고 나는 그냥 뭐든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너 이거 해가 아니고 할래? 모든 거를 엄마랑 언니 둘이서 결정을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진로가 바뀌게 되고 나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동생한테 전했잖아요. 이제 바꿔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있어서 동생을 지켜줘요. 멋있는 말이네요. 난 뭐 책을 읽는 것도 아닌데. 자, 언니. 이제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얘기를 내가 이제 대변해서 니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를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말하도록 그렇게 할게. 미안해. 너무 잘 됐다. 세상에 하나뿐인 없는 내 동생 사랑해. 2명이래요, 동생 2명. 세상에 둘뿐인 동생, 그 중에 한 명 너무 사랑해. 이렇게. 자, 이제 가볼까요? 조금만 이제 강요 말고 좀 이제 생각이 어떤지만 물어본다면 더 좋은 언니 동생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언니의 컨트롤 때문에 자기 혼자 강한 힘을 키울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언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좀 놓으셔야 돼요. 동생 때문에 뭐 친척 때문에 속상해봤는데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저희가 태릉서 온천에서 최고가 되는 사람들 많이 10년 동안 봤잖아요. 네. 타이로 최고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꿈을 강요받는 거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또 정답이네. 저도 완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나도 진짜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 미스 코리아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막 살쪘어. 아, 싫었어요. 나 옛날에 되게 말랐었잖아. 진짜로 마르긴 말랐어요. 너무 말랐어요. 깜짝 놀래. 미스 코리아야.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자, 공감이 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인생 코디. 자, 100표 넘어갔나요? 100표 넘어갔나요? 100표 넘어갔어요. 130표면은 인생 코디가 1등을 갑니다. 몇 표? 150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인생 코디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에는 고민 응원 상금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